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5호 제13면입니다. 평택시청 장애인 유도팀 2021 전국학예 장애인 유도 선수권대회에서 화려한 뒤집기. 평택시청, 시장 정장선,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유도팀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대전광역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1 전국학예 장애인 유도 선수권대회에서 금 4개, 은 3개, 동 1번지개 등 총 8개를 획득했다. 평택시청 장애인 유도팀, 코치 원유신, 은 남자 시각 81급에서 이정민이 결승에서 권태흥, 대전, 을 상대로 이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남자 청각 -90급에 출전한 양정무도 봉상옥을 상대로 제압하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어진 같은 남자 청각 플러스 100급에 출전한 김준희는 절반으로 경기를 앞서 나가고 있었으나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다가 반칙패로 2위에 그치고 말았다. 여자 청각 -70에 출전한 최선희도 이미향을 제압하고 1위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시각 남자 단체전에 출전한 이정민은 대전광역시와 서울시를 꺾고 1위를 차지하며 두 관왕을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청각 남자 단체전에 출전한 양정무, 김준희는 서울시에게 1위를 내주며 2위에 머물렀다. 여자 청각 단체전으로 출전한 최선희도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두 관왕을 차지한 이정민은 해당 계체급 세계 랭킹 1위의 위용을 이번 대회에서도 과시했고 도쿄 패럴림픽 전 마지막 국내 대회 일정을 마치고 패럴림픽 준비를 위해 국가대표 팀 훈련에 합류했다. 평택시청 장애인 유도팀 원유신 코치는 항상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하여 평택시에 항상 감사드리며 다음 대회에서 더욱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통복동 통장협의회,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추진. 평택시 통복동 통장협의회, 회장 김종환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복시장 고객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방역활동은 통장협의회와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평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복시장 내 공용 화장실을 비롯하여 버스 승강장 및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펼쳤다. 김종환 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장협의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월 통복동장은 방역활동에 참여해준 통장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민들께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속도 낸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TF회의 개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15일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TF 한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총 12개 부서에서 참여했으며 1인 가구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된 사항으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와 비상벨 설치, 문화예술 사업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 자살 고독사 예방 등 기존 추진 사업에서 1인 세대 지원 분야 강화와 신규 사업 과제 발굴 등이었다.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은 평택시 1인 세대 비율이 전체 세대의 42.7%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평택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택복지재단에서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다. 평택시 1인 세대는 전체 25만 2,303세대 중 10만 7,839세대이며 경기도 내 1인 세대 비율은 31개 시군 중 6위다. 평택시,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지원 업무 협약 체결.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6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하나은행 남부영업본부 이동훈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 참여율 제고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하나금융그룹에서 9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비로 보육환경이 열악한 시립영아 전담지산 어린이집을 송탄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572층 규모로 이전 신축할 계획이며 202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2년에 걸쳐 같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아동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장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시비절감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코로나19 확산의 분야별 특별 방역대책 수립.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7일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방역 강화, 백신 접종 조기 시행 등 강화된 분야별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의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 7월 8일 물결표 사인 14일, 유예하고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20물결표 쌓인 30대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검사 강화 등 수도권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파주시는 의료기관, 고시원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관광시설, 산업단지 등 분야별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501개소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기간 7월 1일 물결표 쌓인 14일을 운영하고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적용한다. 당초 정부안은 요양병원의 환자 및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만 의무화했지만 시는 면회 시 반드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만 면회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 약국 포함 은 면회객 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 간병인 및 입원 환자 진단검사, 보호자 1인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의료기관 등이 강화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는지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경기도 지침인 두 주 1회보다 강화된 주 1회 실시 및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교육보육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당초 28일에서 13일로 조정하고 운수 종사자, 학원 종사자, 택배기사, 집배원 포함,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도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은 방역관리 책임자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수시로 독려하는 한편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대규모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방역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 및 식당 등 밀집 생활을 하는 만큼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제조업 분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301개소에 대해 담당 공무원 1 전담 대응 조치를 내렸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종교시설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 외 노래연습장,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등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주시 전 직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기존의 방역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시는 직원들의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확대해 밀집과 접촉도를 낮추고 개인 위생 및 방역 수칙 준수, 출장 및 모임 행사 제한 등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공지, 상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월 말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 직장 등을 통한 감염이 많다면서 파주시는 부서별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현장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및 시설 종사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드림스타트,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아동복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파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6일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와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 증진과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날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취약아동을 위한 마스크 3,000장을 전달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돼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와 파주시 드림스타트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심리치료 사업 등 다양한 아동복지 증진 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은 이 협약을 통해 소외받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에 감사드린다라며 파주시도 취약아동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